안녕하십니까. 실내건축과 3학년 이종찬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아마존 우림 화재 뒤에 숨겨진 음모와 실체들을 조사해봤습니다. 차로는 일단 첫 번째 아마존 우림의 화재,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화재 뒤에 숨겨진 음모와 실체,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마존 우림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마존이란 남아메리카 아마존 강에 있는 상록 하렵수 열대우림인데요. 전체 넓이는 750만 킬로제곱미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규모가 큰 만큼 브라질,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등 여러 나라에 걸쳐 있는데요. 그중 브라질이 가장 큰 면적의 아마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아마존은 지구의 허파라고도 불리며 지구 생물 중의 3분의 1이 자리 잡고 있는 보금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구의 허파라 불리는 아마존 우림에서 작년 7월 말부터 화재가 시작되는데요. 이 사실이 본격적으로 알려진 건 8월 20일 나사와 브라질 국립우주연구소가 아마존 일대 위성사진을 공개하면서부터 국제사회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아마존에서는 7만 3천 건의 화재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2018년 지난해 대비 약 84%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아마존 우림이 불길에 휩싸이면서 서울의 약 15배 면적이 전소되면서 이산화탄소와 일산화탄소를 배출해 인류의 숨쉬기를 위협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존 화재의 발생 원인을 브라질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아마존 화재를 단순히 쾌이마다 기간일 뿐이라고 해명해 논란이 된 바가 있습니다. 쾌이마다는 브라질 농장주들이 자발적으로 토양을 개선하기 위해 불을 지피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기상학자들과 전문가들은 기존의 건기에 발생했던 아마존의 화재와는 양상이 다르며 기후변화와 열대우림 파괴가 아마존의 화재를 규모화 및 장기화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원인으로는 방화가 있습니다. 아마존 화재 현장 소방대원들과 환경부 화재진압요원들의 화재에 대한 답변은 한결같았다고 합니다. 산불의 95% 이상은 사람이 불을 지른 방화라고 주장했습니다. 고온 건조한 8월 자연 발화로 불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건조한 날씨를 틈타 고의로 불을 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당국은 농민들이 농장의 잡초와 잡목을 정리하고 경작지와 방목지를 넓히려 불을 지르는 것이라 보고 있다고 합니다. 또 생태화라 불리는 브라질 무토지 운동 조직도 아마존 산불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존 남쪽 지역 마토그로스주에서 대규모 농장을 운영하는 40대 하파엘 씨는 불타고 있는 농장을 안내하며 눈물을 흘렸는데요. 농장 입구에서 일주일 전 불이 난 데 이어 300여 마리의 소를 기르는 사내 방목지가 모두 재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하파엘 씨는 생태화 조직 50여 명 농장 불법 점거 시도를 4차례나 내쫓은 적이 있다며 이들이 자신을 위협하기 위해 불을 놓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특히 해마다 불이 일어나고 있지만 19년도에는 불을 지나고 나면 또 불이 발생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산불의 특이점을 의심했습니다. 브라질 농장 주변에서는 텐트를 치고 농장 안으로 불법 점거하기 위해 기회를 노리는 사람들이 가끔 목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산불이 퍼지던 19년 8월 21일 기자들에게 산불의 배후에는 NGO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환경 정책에 반대해 주의를 끌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시 브라질 언론은 증거 없이 NGO를 배후로 지목했다며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마토그로스주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도 NGO가 정부 정책에 반대해 불을 지르고 있다며 산불 방화자로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크고 작은 아마존 보호 시민단체는 천여 개로 추정되는데요. 이들은 아마존 지역 내 주정부나 시정부의 시민단체로 등록한 뒤 일정 지역의 숲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당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보조금은 대폭 삭감됐고 대통령은 이들이 삭감된 보조금에 항의하여 아마존 보호의 중요성을 부각하기 위해 산불의 배후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이노 원주민들은 산불 원인 시민보호단체와 연관돼 있다는 것은 증거도 없는 유언비어라며 일축했습니다.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고 아직 밝혀진 것은 없다고 합니다. 그 밖에 전문가들은 기상 악화, 무분별한 난개발 등 여러 가지설을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재의 원인은 아니지만 그로 인해 생긴 각 나라의 다툼 아닌 다툼이 있었는데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논쟁을 벌인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은 더 이상 프랑스가 만든 빅 볼펜을 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세계적인 문구 브랜드의 빅은 프랑스 소시에떼 빅그룹이 보유하고 있는데요.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달 아마존 화재를 놓고 국제적 위기라고 언급하자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아마존 주권을 내세우며 프랑스에 날을 세웠습니다. 두 정상 간의 설전은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마크롱 대통령 부인 브리지트 여사를 조롱하면서 더욱 격화됐습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66세인 브리지트 여사와 자신의 부인인 37세 미셸 여사를 비교한 페이스북 게시물에 그를 모욕하지 마라 하하하 라는 반응을 하며 마크롱 대통령을 조롱했는데요. 마크롱 대통령은 즉시 매우 무례하다며 보우소나루 대통령에게도 브라질 여성들은 자신의 대통령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두 정상 간의 싸움은 G7의 240여 억 원의 산불 진화 지원금에도 영향을 끼쳐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의 사과 없이는 받지 않겠다며 자존심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또 국가 간의 문제도 있었지만 브라질 자국 내에서도 문제가 생겼는데요. 아마존 산불이 확산을 하며 브라질 주요 도시마다 정부 정책을 비난하는 시위가 잇따랐다고 합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아마존 지역을 개발하겠다는 의지에 대통령 퇴진을 외치며 아마존 지역 열대우림을 보존해야 한다고 환경정책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2천만 명의 아마존 지역 주민에게도 재산권과 생존권이 있다며 아마존 보호는 개발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룰라와 지우마 호세프 전 대통령 정부와 달리 전 국토의 13%를 차지하는 원주민 보호구역을 재조정해 개발 가능 지역으로 변경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자국 내에서도 많은 비판을 들으며 갈등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아마존 화재와 항폐화를 종식시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데요. 숲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지속 가능한 소비와 삶에 대해 고민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최소한 소고기를 안 먹거나 소비를 줄이는 비건 식단을 지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건은 지구와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더 건강하고 윤리적인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뜻입니다. 아마존 화재는 가축을 키우기 위한 사육지 확장과 가축을 먹이기 위한 작물 재배지를 확보를 목적으로 한 인위적인 방화가 주 원인이었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존과 같은 비옥한 이탄지대를 없애는 팜유가 들어있는 제품의 소비를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팜유는 라면과 과자 같은 식품부터 비누, 세제와 같은 생활용품과 립스틱 같은 화장품까지 광범위하게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제로 웨이스트나 미니멀리즘을 동참하여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도 있고 관련 있는 환경단체에 기부하거나 관련 청원의 서명에 참여하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